윤심과 박심.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은 대구와 강원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뜻하는 윤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을 뜻하는 박심이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뜨거운 지역들이 발표됐는데요. 그 결과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재원 후보 총 득표율은 26.43%, 유영하 후보 총 득표율은 18.62%, 홍준표 후보 총 득표율은 54.95%, 감산점 10%를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49.46%입니다.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최종 후보자로 홍준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태 후보 총 득표율은 58.29%, 황상무 후보 총 득표율은 41.71%, 정치 신인 가산점 10%를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45.88%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최종 후보자로 김진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강원지사 후보로는 컷오프 됐다가 기사 회생한 김진태 전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는데요. 먼저 대구시장 경선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49.46%, 감산이 10% 됐습니다. 반영 전에는 54.95%였는데 감산 10%로 49.46%, 그리고 김재원 26.43%, 유영하 변호사 18.62%로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박심 마케팅으로 주목받은 유영하 변호사는 결국 3위에 그친 건데요. 이현중 의원님, 네.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경선이 할 때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 유영하 변호사가 얼마나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아빠 박심이 정치적 영향이 얼마나 될까 이 가늠할 수 있는 뭐 중요한 가늠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국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이제 후원회장까지 맡고 직접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했지만 결국 이제 이 득표에서는 3위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책 영향력과의 한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굉장히 선전을 했더라 그러면 앞으로 아마 대구 정치는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앞으로 총선 공천이라든 등등에 있어서.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됐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국가 원로로 좀 남아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들은 충분히 있지만 현실 정치의 어떤 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거부감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결과를 보면 역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아무래도 대선 후보도 했고 또 경남지사도 했고 이런 어떤 지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지금 홍준표 의원이 과연 대구시장을 맞는 게 옳으냐 안 맞느냐 또 다음에 또 대선에 있으면 또 나올 텐데 또 그때 그만두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 지명도나 어떤 이런 것들을 대구 시민들도 또 인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자처하면서 유튜브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선에서 3위에 그친 유영하 변호사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가게 되면 홍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가 지방선거 당일 6월 1일 동시에 치러지게 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이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역구에 보궐선거로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와요. 만약에 이제 이 대구시장 후보가 안 되시면
출마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제가 선거를 떨어졌을 때 과연 그 지역에 출마를 해야 되는지 하면 또 왜 해야 되는지 대구시장을 했다는 사람이 지역구 출마하는 게 정말 이게 마땅찮은지 제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하겠다고는 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에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이건 본인의 선택인데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대구시장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지니까 딴 데로 또 나간다. 이게 무슨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선거에 나와서 이 선거 저 선거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그냥 당선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비칠 수 있잖아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기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걸 또 나와서 그럼 이번 보궐선거에 하겠다고 하면 저분은 그냥 어디든 자리만 있으면 그냥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지역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대구시장 출마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또 뭐 이제 3위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박심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나오시는 건 자유시지만 나오시는 것이 결코 저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경선에선 재선 의원을 지냈죠. 김진태 전 의원이 황상무 전 KBS 앵커를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지사를 지낸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본선 경쟁을 펼치게 될 텐데요. 이현중 의원님, 네. 황상무 전 앵커가 윤석열 당선인 대선 레이스 때 대선 TV 토론팀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윤심이 작용한다면 황 전 앵커가 이기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결과는 달랐어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처음에는 작용을 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김진태 의원을 공천 탈락시켰지 않습니까? 네. 전략 공천에서 사실상 황상무 전 앵커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워낙 이제 반발이 있고 본인이 또 뭐 단식 농성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뒤집어졌어요. 즉 5.18 발언이라든지 이것에 대해 사과를 할 경우에 경선에 붙여주겠다. 라고 해서 본인이 바로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제 경선에 붙여져서 이제 기사회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심을 통해서 밀어붙이려고 그러다가 이게 사실은 지역의 여론조사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 조건들이 실제로 황상무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처음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아무리 앵커를 했지만 오래돼서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김진태 전 의원보다 좀 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지금 이광재 의원이 지금 출마하기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광재 의원이 강원 지역에 가지고 있는 영향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신인의 황상무 씨를 이제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제 그쪽에서 강원지사 출마를 준비해왔던 김진태 의원을 기회를 줄 것인지 그러다가 오늘 결국 이제 김진태 전 의원으로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김진태 대 이광재 대 김진태 이 대결이 아마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황상무 전 앵커의 경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등에 업은 인사들이 대거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윤심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인데요. 대표적인 지역들은 바로 이곳입니다. 네, 보시면요. 먼저 경기도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충남도지사에서도 김태흠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충북도지사도 김영환 후보가 당선이 된 것입니다. 특히 경기지사 경선에서 경우를 보면요. 민심과 당심이 크게 엇갈리면서 윤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득표율을 보시면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유 전 의원이 60.3%로 돼 있지만 김은혜 의원은 39.7%로 크게 유 전 의원에 뒤졌습니다. 압도적인 당원 표심의 차이를 넘지는 못했는데요.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김 의원이 71.2%의 득표율로 28.8%에 그친 유 의원을 크게 넘었습니다. 이렇게 민심과 당심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혁진 변호사님, 이렇게 윤심이 작용했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 국민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6대 4로 앞섰어요. 그런데 당원에서는 3대 7로 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윤심이 그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제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유승민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당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이 이번 그 투표 결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 많이 하지만 결국은 정당의 후보는 당원들이 뽑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경기도지사부터 충남과 또 충북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요, 경선에서 당선이 됐다는 것이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경기지사 경선에서 패한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경선은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2016년 진박, 진짜 친박 이런 논란이 있었죠. 진박 간별사들이 칼춤을 추던 때와 똑같다. 권력의 칼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권력의 칼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건 거의 윤석열 당선인을 정조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의 저 발언, 경선에 대한 저 소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뭔지 사실 따져보면요. 지금 이번에 경선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지만 결국 선거인단 투표, 즉 당원들 투표에서는 굉장히 뒤졌지 않습니까? 예. 그 원인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뭐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은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집거하셨잖아요. 한 번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다가 마지막에 유세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 당원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즉 자기 당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한두 번 나선 게 끝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당원들의 어떤 이 심정에서 보면 이분이 정말 당원들을 생각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한번 출마한 적도 없고 한번 살아본 적도 없고 학교를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경기도지사에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게 윤심 때문에 그렇다? 이게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김은혜 의원은 이제 지지 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사는 것도 능력입니다. 정치인들이 저 당협위원장들이나 당원들의 마음을 사는 거 그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그랬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부터 저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했었거든요. 예.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당원들의 이 이야기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근데 그 원인을 본인에서 찾지 못하고 자꾸 윤 당선인에 찾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번지수가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심 논란이 일고는 있지만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경선을 함께했던 유승민 후보님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저 김은혜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면 민주당 아직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계승을 앞세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안민석,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사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지역은 이재명 상임 고문의 영향력이 큰 지역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마 이제 1차하고 이 결선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왜냐하면 사파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가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이건 예측입니다만 김동연 후보가 1위를 하더라도 50% 이상을 득표를 못하면 결국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세 분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결선 투표에서 나머지 세 분이 힘을 합치는 거냐. 예. 요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현재 그냥 4명을 쭉 놓고 보면 여론조사 결과에서 김동연 후보가 앞서고 있긴 한데 만약에 결선 투표에 저 세 분이 민주당의 색깔이 강하게 돼 있는 세 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결선 투표에 나선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는 후보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김동연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선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완전히 단정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최 교수님, 예. 제가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가 분당갑이잖아요. 성남 분당갑이요. 예. 여기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99%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요? 제가 예. 100%라고 말씀드리면 또 혹시나 모르니까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99%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 없고요. 그랬다면 만약에 김병욱 의원이 원래는 성남시장 출마를 고려를 했었거든요. 그걸 완전히 자기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만약 그럴 계산이 있었다면 그래서 저는 그건 거의 뭐 100%라고 말씀 안 드리면 99%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고문의 영향력, 곧 2심 논란인데 2심 논란은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뜨겁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포함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재명 고문을 지지하는 개혁의 딸, 이른바 개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 장면 같이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배제 문제는 두 사람에 대한 배제는 없이 우리 대표의 영화를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좋지요. 멋있고 신나게 즐겁게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님, 좀 어떠시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을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의사표시가 안 되신 분들은 추가 접촉 노력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은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박영선 전 의원 등이 박영선 전 의원 확정은 안 됐죠. 경선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이틀 만에 공천 배제가 철회됐어요. 그리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저렇게 덩실덩실 춤춘 장면까지 봤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정치부 이제 취재를 할 때요. 공천이 결정이 될 때 공천 발표로 내려오는 계단에서도 이름을 바뀌는 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이 정치권의 공천이라는 거는 발표돼 봐야 알고 발표돼도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당이 민주주의라는 게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면 또 실력자에 따라서 완전 앞뒤가 뒤바뀌는. 왜냐하면 전략공천위원회에서는 송영길, 박주민을 공천 배제를 했더니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전화를 했다는 그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 전화해서 또 비대위원회에서도 또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경선을 이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결국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겠지만 아마 이제 이런 후보 결정되는 과정의 어떤 상처들이 실제 어떤 이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어떤 물론 정치라는 게 상당히 명분도 중요하고 또 어떤 태도도 중요합니다. 또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되는 과정을 보면 저는 참 이 정당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송영길 대표 본인이 나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뒤지다 엎치다 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뭐 뒷심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 딱 39일 남았는데요. 지난 대선처럼 0.73%포인트라는 아주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지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